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Turn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오늘의 순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와싱턴 소리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맑고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29도, 낮 최고는 38도가 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역시 맑겠으며 구름이 다소 낀 날씨에 아침 기온 30도, 낮 최고 39도가 되겠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소리는 혼탁해 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방송하겠습니다. 자와 우를 떠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역시 날씨인 만큼 음성의 변화가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하루는 음성이 좀 고랬다가 또 하루는 약간 음성이 고르지 못합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만은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나온 여배우입니다만은 원로 여배우 김지미 씨가 어제 이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지미 씨는 1940년 7월 15일생입니다만은 대전에서 출생을 했죠. 이건 미국의 LA 자택에서 지난 9일 사망을 했습니다. 김지미 씨는 덕성여자 고등학교를 중퇴를 했죠. 그러나 중년 이후에 학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는 영화를 제작을 하고 한국영화협회 이사장도 겸임을 했습니다.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이곳 미국에 이주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살다가 그제 사망했습니다. 데뷔 작품을 보게 되면은 1957년도 작품 황혼열차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700여 편의 아주 많은 영화에 출연해서 대한민국의 영화 팬들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영화 배우입니다. 그런데 김지미 씨의 주요 출연 작품을 보게 되면은 지난 1957년 황혼열차로 시작해서 1958년 별아 내 가슴에, 그리고 1974년 토지, 그 이듬해 75년에는 영자의 전성시대, 또한 1986년 길소뜸 등 다수의 히트 작품으로 대동상까지 거머쥐었죠. 또한 여우주연상을 비롯해서 파나마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까지 탑니다. 이처럼 다수의 연기상을 받을 정도로 한국판 리즈 테일러라는 닉네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지미 씨의 예술인으로서의 그 위대함은 우리 내류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녀의 인생 스토리는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4번의 결혼, 그리고 이혼 등 파란만장의 인생 역경을 거친 여장부였습니다.
어찌되었든 김지미 씨의 명복을 빕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먼저 이것 미국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우선 베네수엘라 쪽으로 한번 가보죠. 여러분도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현재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마루두죠. 마루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호시탐탐 이 마루두를 마약범으로 취급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곤자에서 몰아내려고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올해 나이 58세입니다마는 11개월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AFP 통신은 어제 새벽에 마차도가 오슬로 그랜드 호텔에 도착했으며 먼저 가족과 만난 뒤에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서 노르웨이 노벨 평화위원회는 지난 10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철권 통치에 맞서서 민주화운동을 이끌어왔던 마차도를 올해의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고국 소식으로 들어갑니다. 고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국 소식의 키워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내의 강경 대처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더 강한 드라이브, 센 내란 청산을 부르짖으며 강경 모드로 계속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국민의힘 이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급기야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술 취해서 자고 있는 여성 비서관을 이 파렴치한 성범죄자보다도 못지않게 더럽고 추악스럽게도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그것도 술 취한 여성에게 다가가서 성추행한 장경태. 물론 자신이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정황 증거가 있어요. 영상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현재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아마 가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지난해에 자신의 여성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올해 나이 59세입니다마는 박원주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피해자인 여성 보좌관은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박완주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강력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삼선의 박 전 의원은 20대 때 20대 대선을 앞두고서 지난 2021년 12월 9일 날에 한 서울의 영등포구의 노래주점 그리고 자신의 주거지 근처 주차장에서 강제추행을 당해서 고소하기까지 이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치권에서의 성추행이 발생했다면은 거기다가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이 많아요. 국민의힘은 거의 없다시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왜 유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시장들 또 전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 여성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박 전 서울시장 그리고 오거돈 지방의 모 시장 또 안희정 전 경기도지사 그리고 방금 전해드린 박완주를 비롯해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장경태라는 인간들 어쩌면 한결같이 이 나약하고 그리고 힘없는 여성들만을 골라서 그것도 자신의 보좌관 아니면 비서관들만 골라서 이러한 추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이 파렴치한 이 성추행범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다음에 키워드입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사부 장관이 오늘 장관직을 내려놨습니다. 사퇴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혹을 사실 무근이지만은 정부 그리고 해수부에까지 자신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은 후에 경찰의 수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소년 시절에 성추행 그리고 강간으로 소년원에서 복역했던 사실이 드러나서 영화 팬들의 실망 속에서 은퇴를 선언했으나 여전히 정치권에까지 파급이 돼서 여야가 조진웅 씨를 놓고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라고 옹호하는 민주당. 무슨 말이냐. 피해를 당한 그 여성의 인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원히 그 치유가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미 은퇴를 선언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조원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소년 시절에 성추행을 한 강간범으로 감옥까지 가까운 전력으로 지원급인 배우인 조진웅 씨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사과한 뒤에 영화계에서 은퇴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면 위로 다시 올라왔어요. 진보 쪽인 더불어민주당의 박봉계를 비롯해서 천주교의 어느 한 송신부란 사람은 과거 전력을 가지고 비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또 옹호하고 있어요. 이처럼 정치가의 지역 논리까지 비약하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리 소년범 시절이라 할지라도 두 번 다시 이러한 소년범들의 계속되는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더군다나 피해자의 상처받은 그 마음은 어떻게 누가 보상할 것이냐 이러고 있어요. 더군다나 조진영 씨는 완전 좌파 진영의 김원준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 편승을 해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했죠. 그래서 민주당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는 조진웅 씨입니다마는 거두절미하고 비록 소년 시절에 죄를 지었다지만은 이러한 강간을 저질렀던 조진웅 씨에게는 강간을 당했던 피해자인 소녀, 이 소녀의 인권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보상을 합니까?
소녀 시절이니까 그 상처가 아물어졌단 말입니까? 만일 당신의 딸들이 비록 소녀 시절에 강간을 당했다고 해서 그냥 묻힐 수 있습니까? 만일에 당신의 딸들이 소녀 시절에 소년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그냥 묻혀서 과거지사니까 덮어두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사실도 간과하면서 특히 판사 출신은 박범계 그리고 유튜브의 김호준 당신들이 만일에 딸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슬아의 딸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만일 딸들을 두고서 있다면은 비록 소녀 시절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인 당사자들을 강간한 후에 성장해서 결혼생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치유가 될 것 같습니까? No way.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청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일의 예를 들어가면서 즉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필요 없다면서 나치와 부역자들을 철저하게 단죄했었다. 독일은. 독일을 예를 드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독일처럼 해야 된다고 강조했으나 당내에서조차 정청래 이 무모한 강경 노선에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청래는 전혀 개의치 않고 더 강하게 세게 내란 청산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직도 1심 재판도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자신의 잣대로 내란 청산으로 자신이 이 잣대를 들이대면서 마치 내란죄로 판결이 난 것처럼 저렇게 나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의 당 내에서도 심히 역풍을 맞을까.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혹시나 국민의힘 야당에 대해서 대패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더 나아가서 정청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죄를 범한 자들은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끝까지 추적을 해서 형사처벌해야 되고 또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말하자면 내란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독일의 전범과 부역자에 대한 재판과 처벌, 두 번째로 나치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배상, 세 번째 나치 참상 교육, 그리고 역사 왜곡 회의 금지 등을 12.3 비상계엄에도 적용하자는 주장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정청래는 당내의 반발 그리고 야당의 거센 반박을 의식하면서도 또한 사법계에서도 심한 반발에 부딪히자 한 발 물러선 것 같았어요. 그러나 다시 또 나대기 시작합니다.
정청래의 독주로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면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경고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마이웨이식 올해안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비롯해서 2차 종합특검을 설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도 1단계 사법청산도 하지 못한 시작에 불과하다. 사법부로부터 방해 책동도 우리는 현재 보고 있다. 내란 전담 재판부와 2차 특검을 반드시 발의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편 정청래의 이와 같이 자신 있게 강경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틀 전인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김명기 원내대표 이 3자 회담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3자 회담을 했습니다마는 즉 정청래, 김병기 이 대통령의 회담에서 줄곧 강경 일변도에 무모한 정청래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 입법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뭐를 원하느냐? 무엇을 뜻하느냐? 이 모든 처리 과정이 정청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주도로 사법개혁에 대한 모든 것이 처리되는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견제 심리가 작용하면서 역풍에 대한 우려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청래에 대한 즉 정청래와 법사위에 휘둘리는 상황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고성 발언으로 짐작이 됩니다. 정청래 이와 같은 강경 노선은 내년에 있을 당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 그리고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한 그런 속셈으로 풀이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월 11일 목요일 순서 워싱턴 소리 이만 줄입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